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처럼 반려동물과의 인연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길가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을 발견하고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낍니다. 또 다른 이는 계획도 없이 친구를 따라간 보호소에서 눈빛이 마주친 순간 이미 마음이 빼앗기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따뜻한 햇살이 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던 발걸음이 문득 멈춘 곳은 동네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저는 아주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세하고 떨리는 소리, 그러나 제 가슴을 강하게 두드리는 그 소리의 주인공은 마른 고양이 한 마리였습니다. 몸집은 작고 털은 엉켜 있었으며 눈에는 아직도 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람의 눈빛에서도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듯이 그 아이의 눈빛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간절함과 동시에 조심스러운 두려움이 함께 보였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저릿하며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처음 보는 생명체였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 계획 속에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바쁜 일상과 책임감의 무게 때문에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머리로 계산하는 생각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운명이 다시 이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무심히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작은 고양이는 제 발자국 소리에 움찔하며 뒷걸음을 쳤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쉽게 다가갈 수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제 손끝을 냄새 맡더니 작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마치 제게 말을 거는 듯했습니다. 나를 그냥 두고 가지 말아주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아이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책상에 앉아도, TV를 켜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도 그 작은 눈동자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끌림이라는 것을. 사람의 인연처럼 반려동물과의 인연도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지쳐 보였고 몸은 한층 더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작은 박스와 담요를 준비해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갑던 몸은 서서히 제 품에서 따뜻함을 되찾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할게. 그날 이후 우리의 인연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집과 새로운 환경에 겁을 먹고 구석에만 숨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도망치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제 무릎 위에 올라와 잠드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맺는 인연은 단순히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깊은 끈이라는 것을. 처음 만난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만약 제가 그날 그 골목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인연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곤 합니다. 저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운명이었고, 가족이었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책임과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그 아이는 새로운 희망과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맺는 특별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단순히 먹이를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한 이후 하루하루는 전혀 다른 색깔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건 알람 시계가 아니라 작은 발소리였습니다. 부드러운 발바닥이 제 얼굴을 스치며 일어나 라고 말하는 듯한 행동은 언제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아무리 피곤한 날이라도 그 작고 따뜻한 존재 덕분에 하루를 미소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커피보다도 강력한 힘을 주는 활력소였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으면 늘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가 먹는 것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임을 알지만 옆에서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식사는 특별해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작은 생명과 함께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풍족해졌습니다. 사소한 순간이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발걸음을 맞추는 그 아이의 모습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차갑고 무정하게 느껴지지만 집을 나서기 전 작은 눈망울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눈빛은 하루를 버텨낼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달려와 반겨주는 그 아이의 존재는 세상 어떤 보상보다 값졌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저는 진정한 동행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날에는 곁에 와서 가만히 기대었고 기쁜 날에는 함께 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이러한 교감은 말보다 깊은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마치 마음의 거울처럼 제 감정을 읽고 함께 나누는 존재가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저에게 책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프거나 밥을 먹지 않는 날에는 마음이 조마조마했고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삶은 내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무겁지만 동시에 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책임지는 마음, 그 속에서 인간은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그 아이와 함께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 밤이 되면 곁에서 들리는 고른 숨소리, 그 모든 순간이 행복의 증거였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평온함이 제 삶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단한 하루가 치유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반려동물을 통해 인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밤새 뛰어다니며 잠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서서히 참을성과 이해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더 안정감을 느끼고 저와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문제에도 쉽게 불평했지만 이제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도 집에 돌아오면 제 곁에 기다리고 있는 생명이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삶 전체를 따뜻하게 바꿔주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은 저에게 삶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만을 살아가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레 마음을 비우고 지금의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감이 아니라 깊은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가르치는 현재에 머무는 지혜를 그 아이들이 몸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매일을 함께하며 배운 것은 결국 사랑과 감사였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밥을 챙기고 물을 갈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순간이 곧 사랑이었습니다. 감사 역시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 곁에 있어주는 그 존재 자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은 종종 큰 사건에서만 의미를 찾지만 사실 행복은 사소한 일상에 숨어 있음을
저는 반려동물과의 삶에서 깨달았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없이 우리의 곁에 머물며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을 읽어주는 존재입니다. 저 또한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지나던 때 작은 생명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때때로 복잡합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오해가 되기도 하고 서로의 기대가 충돌하며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그런 날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건 따뜻한 미소 대신 무심한 시선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방 문을 열면 달려오는 작은 발자국 소리와 반짝이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교감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지쳐 있으면 아이는 조용히 제 곁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면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고 그 옮기는 사람의 말보다 더 깊이 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때도 있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잠식해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이불 옆으로 다가와 고요히 웅크리고 있는 작은 몸을 느끼는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반려동물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에 저는 쉽게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곁에서 묵묵히 함께하는 작은 생명을 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를 내도 그 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며 멀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화가 자신뿐 아니라 누군가를 상처 입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실수해도, 늦게 귀가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늘 같은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는 듯한 행동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조건과 이해타산을 따지던 제 마음이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그 작은 존재에게서 배웠습니다. 삶의 변화는 일상에도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늦잠을 자거나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기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챙기고 산책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갔습니다. 결국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저를 돌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조차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걷는 길, 함께 먹는 밥, 함께 보내는 밤, 그 모든 것이 귀한 선물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순간들이 이제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 시선을 바꾸어 놓은 큰 변화였습니다. 반려동물은 또 다른 의미에서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기쁨을 만끽합니다. 작은 장난감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다해 놀고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평온을 즐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불교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현재에 머물라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통해 마음 챙김을 배웠습니다. 밥을 주는 그 짧은 순간에도, 산책을 함께하는 그 시간에도 저는 오롯이 지금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잡념을 멀리하고 그저 아이와 마주하는 순간이 참된 명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책과 두려움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삶은 실수와 실패로 채워져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건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인연은 이렇게 제 삶을 서서히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사랑을 배우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익혔습니다. 그것은 어떤 책이나 강연에서도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아이 없이는 하루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이별이 올 것이고 그날 저는 큰 슬픔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길은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귀여움과 즐거움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어려움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 역시 작은 생명과 함께 살아가면서 웃음과 행복뿐만 아니라 걱정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이가 울거나 짖는 이유를 알지 못해 당황한 적이 많았습니다. 배가 고픈 건지, 아픈 건지, 외로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력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을 찾아 읽고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직접 부딪히며 배웠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아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훈련이었습니다. 배변을 가르치거나 함께 산책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인내심을 크게 시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가 반복되었고 집안 곳곳이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많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제 감정이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과 서툰 행동은 당연한 것이었고 저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조금씩 개선되었고 마침내 함께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이 아플 때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거나 기운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작은 기침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는 동안 손을 꼭 잡고 괜찮아라고 속삭였던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맡아 돌보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더 정성을 다해야 하고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새겼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습니다. 사료, 간식, 장난감뿐만 아니라 병원비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때로는 힘에 부칠 때도 있었지만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면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절약하고 더 노력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선택은 결국 저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저는 수없이 인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밤새 울음을 달래며 잠을 설치기도 하고 휴일에도 집을 오래 비우지 못하는 상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아이를 두고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이 불편함으로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조금 내려놓고 타인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저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파를 긁거나 물건을 망가뜨려 속상한 날도 있었지만 그 눈빛을 마주하면 화를 오래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놀고 싶었던 것이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의도를 오해하고 불필요하게 상처를 키웁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저에게 의도보다는 마음을 보라는 지혜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함께 겪는 어려움은 곧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참을성을 키웠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 말이 아니라 기다림이며 조건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 삶 전반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 더 인내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작은 생명과 함께하며 배운 태도가 제 인격 전체를 바꿔 놓은 것입니다. 만약 그 인연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힘들고 지쳤던 순간들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 시련이 있었기에 저는 성장했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제가 베푼 만큼 돌려받았고 제가 노력한 만큼 함께 행복해졌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인간다운 성숙을 이루어갔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유한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진실을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가올 이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 사실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저 역시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작은 생명이 내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한 번 더 쓰다듬으며 안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이별의 그림자는 늘 제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이 없이 텅 빈 집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산책길에서 늘 앞서 뛰어가던 발자국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별의 그림자가 무섭다는 것은 곧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아이와의 매일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장난 하나에도 웃었고 평범한 저녁 산책조차도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자주 쓰다듬고 더 많이 불러주고 더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반려동물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일은 아음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힘차게 뛰어다니던 아이가 점점 걸음이 느려지고 눈빛이 흐려지고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변화 앞에서 저는 안타까움과 함께 또 다른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많은 보살핌을 주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저의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먹는 것을 더 신경 쓰고 체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작은 불편함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은 사실 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때 더 잘해줄 걸이라는 죄책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지만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더욱 그렇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이 쌓였기에 그 부재는 단순한 빈자리를 넘어 삶 전체의 균형을 흔듭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별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을 감사로 채워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한 날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되돌아보면 두려움보다 감사가 앞섰습니다. 비록 함께하는 시간이 짧을지라도 그 안에서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웠습니다. 인내와 헌신을 배웠고 작은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배움은 그 어떤 값비싼 경험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별이 온다 해도 그것을 끝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 시간은 오히려 지금까지 함께한 날들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마침표일 뿐이라고. 떠난 자리를 보며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함께했던 순간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어떤 이는 반려동물과의 이별이 너무 아파서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만큼 큰 상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인연이 제게 남긴 것은 상처만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의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별조차 사랑의 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시간을 온전히 품을 수 있습니다. 이별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함께 걷고 조용히 안아주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 삶이 행복했다.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그 말들은 결국 제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아이와 함께한 기억은 제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생명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해도 이전의 인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제 마음 속에서 이어져 있고 서로 다른 빛으로 제 삶을 밝힙니다. 이별의 그림자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 사랑을 미루지 말고 표현을 아끼지 말고 매일을 감사로 채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떠남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형태로 우리 안에 남는다는 것. 저는 이제 이별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감사와 사랑의 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이별은 슬프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서 언제나 힘과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한 시간의 끝자락에 서면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는 끝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깊은 슬픔이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함께해온 모든 순간이 선물처럼 다가오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감정은 마치 서로 모순된 듯 보이지만 실은 함께 존재하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는 아이와의 마지막 시간을 떠올릴 때마다 단순한 슬픔만이 아닌 따뜻한 온기를 기억합니다. 그 온기는 아이가 제게 남겨준 사랑의 흔적이었고 그 흔적은 제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아이는 제 곁에서 사라졌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단어조차도 다 담을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지만 눈빛 하나, 꼬리 흔드는 모습 하나, 몸을 기댄 온기 하나로도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그 단순하고 순수한 표현에서 인간이 있고 지낸 진짜 사랑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아이와 함께한 날들은 제게 삶의 길잡이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쁠 때는 그 기쁨을 두 배로 키워주었고 힘들 때는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도 아이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대답 대신 따뜻한 체온으로 제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제 곁에 없지만 저는 압니다. 그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제 곁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경험은 반려동물이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제 인생의 귀한 인연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강조합니다. 만남도 인연, 이별도 인연이라 말합니다. 반려동물과의 만남 역시 수많은 인연 가운데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 또 다른 선한 인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또 다른 생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도 이전의 아이가 남긴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만남 위에 따뜻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은 이전 인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져 더 큰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이어받고 이어주며 살아갑니다. 아이와의 이별을 겪으며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아이와 함께한 모든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반려동물을 단순히 키운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보호가 필요한 작은 생명이면서 동시에 나를 지켜주는 존재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삶의 태도마저 달라졌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흐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아이에게 주었던 사랑이 제게 돌아와 저를 치유했고 그 사랑은 또다시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순환이고 사랑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제 삶의 진실입니다. 그 아이가 있었기에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아이가 떠났기에 저는 사랑을 더 크게 품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인연은 끝이 없습니다. 비록 모습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불빛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별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별은 곧 또 다른 만남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반려동물을 잃는 것이 단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또 다른 사랑을 배워나가는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끝으로 저는 모든 반려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그 존재를 마음껏 사랑하세요. 언젠가 이별이 오더라도 그 사랑이 평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인연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그 사랑은 결국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